아침에 회사에서 중요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재택근무 전면 금지라는 내용이었죠. 직원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후 3시, 불과 몇 시간 만에 또 다른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재택근무 정책 재검토 후 기존대로 유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방침이 뒤바뀌는 일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런 현상을 무려 2000년 전부터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담아 표현해 왔습니다. 바로 조령모계라는 사자성어로 말입니다. 아침 조 명령령, 저녁 모 고칠개.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을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은 주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크고 작은 제후국들이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진, 초, 제, 연, 조, 위, 한 등 7개의 강대한 나라가 서로 견제하며 천하통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는 정치적 결정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각국의 군주들은 생존을 위해 때로는 동맹을 맺고 때로는 배신하며 때로는 굴복하는 복잡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아침의 동맹이 저녁의 전쟁으로 바뀌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대였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한 명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비자입니다. 그는 한나라의 공자 출신으로 당시 약소국이었던 한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부국 강병의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였지만 스승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고 엄격한 법치주의를 통해서만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군주의 리더십에 대해 깊이 연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많은 군주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일관성 없는 정치였습니다. 많은 군주들이 신하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상황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자주 정책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비자는 이런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한비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원문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 의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군주는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바꾸고 어제의 결정을 오늘 뒤엎는다. 이렇게 되면 신하들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게 되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진다. 결국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만다. 한비자가 이런 비판을 하게 된 데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제후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을 그는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왕이 아침에 적국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는데 저녁에 신하의 다른 의견을 듣고 평화 협상을 추진한다고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또 어떤 왕은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다가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한비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전국시대의 조나라에서는 한 왕이 궁정 내 권력 투쟁에 휘말려 하루에도 몇 번씩 인사명령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떤 신하를 좌상으로 임명했다가 오후에는 다른 파벌의 압력으로 그를 파면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시기였죠. 위나라에서는 농업 정책을 둘러싸고 비슷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 새로운 농지 분배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존 지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불과 며칠 만에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본 한비자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일관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군주의 말과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한비자는 조령모계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히 비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의 해법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야 한다. 둘째, 한 번 내린 결정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쉽게 바꾸지 않아야 한다. 셋째, 만약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새로운 방침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한비자는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과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백성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사상은 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나라의 엄격한 법치주의에는 한비자의 철학이 깊이 반영되어 있었죠. 한비자가 만들어낸 조령모계라는 개념은 그 후 중국 역사 전반에 걸쳐 정치 비판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사마천은 사기에서 여러 황제들의 정치를 평가할 때 이 개념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무능한 황제들의 특징 중 하나로 조령모계를 지적했죠. 당나라 시대에는 이백과 같은 문인들이 시를 통해 당시 정치의 혼란상을 비판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궁궐의 명령이라는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성리학자들이 이 개념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그들은 조령모계를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 리더의 도덕성과 연결해서 해석했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가르침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조령모계는 중국을 넘어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양 문화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전래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신하들 사이의 정치적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 되었죠. 특히 붕당 정치 시기에는 상대 파벌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할 때 이 말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령모계가 아사레이 보카이로 읽히며 막부시대부터 현재까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각 나라마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맥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사용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개인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할 때도 사용되고 일본에서는 기업 경영진의 정책 변화를 비판할 때도 활용됩니다. 2500년 전 한비자가 만들어낸 조령모계라는 표현이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포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조령모계의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 변경, 기업의 조직 개편, 심지어 개인의 일상적인 결정들까지도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한비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순히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신중한 판단과 책임감 있는 실행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때로 빠른 변화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과정이 투명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령모계라는 네 글자 속에는 2500년 전 한 철학자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인 셈이죠.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한비자의 이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령모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